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진짜 세상에 이제 7월 시작인데 말이죠. 열대야가 서울에 2번이나 왔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제보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동급생을 4년간 고문하고 학대하고 그걸 찍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만 원을 갈취한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 저 녀석들 결국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가해자 9명 전원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희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 1호선 열차입니다. 혼자서 무려 3칸을 그것도 발까지 올린 채 제발 족 좀 내려주세요 하신 김명옥님. 자, 여기 판교역인데요. 여성 2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신발을 신은 채 저렇게 니들도 촉 내려 하신 유광희님. 자, 서울 수유역 인근에 있는 소녀상인데요. 한 남성이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야, 너 그러라고 만든 동상 아니야 하신 이지훈님. 자, 진주 촉성루입니다. 책을 넣어서 보관하는 공간인데 온갖 쓰레기가 잔뜩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신 천유정님. 자, 여기 서울 휘경동의 한 오피스텔인데요. 택배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 괄호 열고 계단 마모랍니다. 야, 우리가 택배 들고 다니면 계단이 달아 없어지냐? 진짜 살다 별꼴 다 보내 하신 김영진님. 충격적이네요. 자, 시애틀의 장정신님, 윤연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야무지게 먹더니 이번에도 먹는 거예요. 자, 고깃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점심시간 고깃집을 찾은 남성 자리에 착석한 뒤에 사장님 육회 하나 주세요. 자, 곧 이어 나온 육회 한 접시. 자, 한 입 딱 먹더니 죽인다. 맥주 시원하게 입가심까지. 자, 이번엔 말이죠. 또 이걸 접시에 담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육회를 먹방 시전합니다. 한 입 가득 육회를 이거 녹내도가 왜 이렇게 맛있어? 자, 추가로 주문한 냉면도 왔어. 아이구야 세상에. 육수 한 입. 자, 호로록 면치기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제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예, 맥주 또 한 병 시켰어. 뚜껑을 뽕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더니 사장님 또 이제 이 고기 먹었더니 담배 땡기네 하면서 담배 피러 저렇게 나갔는데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이 시각까지. 자, 그 와중에 비싼 건 알아가지고 육회 엄청 먹고 있네. 이 먹튀 사건은 서울 광진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 30분쯤 한 남성 손님이 식당에 찾아와서 육회, 냉면, 맥주 엄청 많이 주문했죠. 남성은 식사를 하는 내내 제보자에게 고깃집 하려고 하는데 정육하는 거 직접 보고 싶다. 친구가 고기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인데 친구와 함께 와서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손님이 혼자 와서 심심할까 봐 이제 말상대가 되어드렸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자리에서 이동할 때마다 제보자에게 사장님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뭐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고 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먹튀하려고 세상에 친구가 유튜버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시기 다 못 걸어서 마지막에 뭐 맥주 한 병 새로 주세요. 저 담배 피우고 올게요 하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만 원 먹튀인데요. 8만 원. 예, 저 사람 CCTV 넘겨서요. 잡혔답니다. 그래서 검찰에 진짜? 송치가 됐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 자, 다음 이어가죠. 오토바이 뚜껑 열고 쏙쏙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쓰레기통을 든 남성 오토바이 통 뚝 저렇게 열더니 그리고는 자, 물티슈 뭉치를 집어 들고 그 안에다 탈탈. 자, 비닐봉투 들어서 또 탈탈. 쓰레기를 계속 그 안에 탈탈탈. 자, 뚜껑 닫고요. 그리고는 자, 자리를 뜨는데요. 자, 그리고 오토바이 주인과 저 검은 옷 남성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토바이 안에 그 쓰레기 버리셨죠? 저는 아니거든요.
못 찾으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외주 준 직원이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 문자 받은데요. 예, 요거 저거 같은데요, 요거는? 쓰레기 버리셨잖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만든 것도 죄송합니다. 아, 지킬앤하이드 아수라백작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인가요, 교수님? 그러게요.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기억을 못하고 모른다고 뭐 잡아뗀다고 될 일은 아닌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오토바이 뚜껑을 열고 거기에 종이컵, 비닐봉지, 뭐 이런 쓰레기통, 뭐 물티슈 막 이런 걸 다 버렸어요. 나중에 주인이 이거를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저 상자 안에 옷도 있었고 이불도 있었대요. 근데 저런 쓰레기를 버려서 모두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빌라에 있는 어떤 한 집에 에어컨 청소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계속 물어보니까 아, 우리 직원이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이제 시치미를 뗀 겁니다. 세상에 박 변호사님, 예. 만만한 게 하청업체 직원입니까? 왜 그러니까요. M1 사람을 잡아요? 자기인데요. 직원이라니요. 처음부터 뭐 진짜 직원을 생각해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했는 것 같아요 하니까 제보자가 그럼 직원 찾아주세요라고 하니까 맞아. 아이고 다시 보니까 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경찰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하니까 가서 자기가 사과하겠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왔고요. 나중에 연락해서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 경찰에 진정을 넣는다고 하는데 저게 뭐 범죄가 손괴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갖고 좀 훼손을 시켰다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고 그걸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 그걸 열어가, 그걸 거기다 버립니까? 그걸 열어가, 여는이 아예 딴 데 버리겠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에 남편과 작은 딸과 셋이서 근처에 있는 냉면 전문점에 방문했어요. 맛집이라 그런지 대기가 6팀이 있었는데요. 대기를 걸어놓자마자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던 큰딸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왕복 10분 거리에 있는 큰딸을 데리러 갔고 그 사이에 저희 순번이 되어서 남편과 작은 딸이 먼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남편을 보고 4인 예약했는데 왜 2명만 있냐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지금 잠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금방 온다, 지금 오고 있다 말씀을 드린 뒤에 냉면 4인분을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인원수대로 4명이 착석을 해야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5분 안에 도착한다, 메뉴를 먼저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2명이 도착을 안 하면 내가 다 먹겠다,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남편과 직원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저와 큰딸이 도착했고 남편은 저기 오네요 라고 저희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도 직원이 됐다, 기분 나빠서 못 팔겠으니까 나가라, 내쫓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 있는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당장은 뭐라고 하지 못하고 조용히 식당을 나왔는데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가 인원수대로 주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나머지 2명이 도착하는 것도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맞나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알지만 저희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진상 손님처럼 행동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이봐요, 사장님, 나랑 우리 딸 딱 6분 늦었어. 눈으로 봤잖아. 냉면 4그릇에 만두도 시킨댔잖아. 다 팔아준다고 했잖아. 근데 뭐 기분 나빠서 안 팔아? 아이고, 그래, 잘났다. 주변에서 맛집 하면서 장사 좀 되니까 아주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으시지? 그래, 물 들어올 때 너 한참 저어라. 얼마나 가나 보자, 동그라미.
아, 오늘 좋아요. 구독 좋습니다. 자, 다음 식당 직원이에요. 어머머머, 이 여자만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진상들은 지가 진상인 줄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 저기 늘어선 줄 좀 봐. 저 많은 사람들이 4명 자리에 2명 앉아서 냉면 먹는 거 보면 열 받아 안 받아. 나중에 저 손님들이 뭐라고 불평불만하면 그거 받아줘야 하는 거는 나다 나. 아유, 긴 말 필요 없으니까 원칙은 원칙이야. 다른 집 가셔 X. 박 변호사님. 이게 뭐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4인이고 4명분을 시켰고 5분, 6분 정도 소요가 됐고 또 실제로 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직원이냐 주인이냐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직원은 짜증이 계속 나거든요. 직원은 짜증 납니다, 항상. 직원이 짜증이 나는데 사장님이 야, 2명 왜 앉았냐. 뭐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좀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닌가. 사장님이라면 이걸 뭐 화내거나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모두가 와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식당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식당들의 이유는 빨리 이제 회전율을 좀 높여야 되거나 아니면 주문이 지연될까 봐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납득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4개 다 시킨다고 했고 얘기하는 중간에 도착을 했어요. 왔어요. 빨리 그냥 음식 시켜서 먹으면 돼요. 주문도 일찍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직원 얘기는 기분 나빠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내쫓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짜증이 났었나 봐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기분 나쁠 이유를 못 찾겠는데 추측컨대는 아마도 직전에 사장님한테 왜 그 4사람 자리에 2명 앉혔어? 라고 한 소리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저기 가서 괜히 화풀이를 한 게 아니까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네요. 자,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야? 사실 진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기가 좀 있는 식당이잖아요. 사람이 좀 많은 식당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다 착석을 해야 들여보내주는 데도 많다 보니까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이게 뭐 4인 테이블은 더 넓잖아요. 2명이서 넓은 테이블을 쓰려고 했을 수도 있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 안 돼. 설명 안 되는데. 일단 댓글부터 빨리 읽으세요. 네, 일단 경미우님인가요? 김하은 나가라고 하셨는데. 울수? 네. 너 나가. 이런 게 방송의 재미죠. 네. 동현왕님, 식당 직원이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리고 이사나님, 선결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면이 불어서 민원이 생길까 봐 그런 거 아닌가요? 라는 답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늦은 밤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한 여성. 곧바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더니 편의점 점주에게 다가가 화를 냅니다. 뒤어 들어온 남성이 말려보지만 여성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점주의 머리채를 잡고 뺨까지 때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웬일 사람들가 와가 얘다가 욕을 하고 지금 내게도 욕을 하고 딸내미를 때리냐고 계속 갔냐고. 잠깐만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출동할게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후에도 여성의 폭행과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저 여성은 왜 저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자, 교수님, 진짜 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이 딱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20대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작은 마을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저번 달에 25일에도 혼자서 편의점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이 들어오더니 뭔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가방 위에다 카드도 확 던지고 뭔가 짜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처음 본 여성이지만 뭔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넘겼대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카드를 주고받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요. 자, 뭔가 기분이 저렇게 손님이 나빠 보였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뭐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넘기셨대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 그 여성, 제보자에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내 남친한테 고백했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의 그 기분 나쁜 일이 있겠느니 재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계산이 끝나고. 갑자기 제 남자친구한테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생뚱맞은 질문이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반말하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 듣고 있는데 양팔에 문신을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 누군지 딱 인지를 하셨어요? 전혀 누군지 몰랐어요. 그 남자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고 여자분이 제 앞에 서셔서 욕하시면서 이제 때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이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제 남자친구한테 고백하셨어요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아서 네? 하고 반문을 했더니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제보자분 주장에 따르면 얼굴이 시뻘겋긴 해도 뭐 술에 취해서 뭐 비틀거리거나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욕설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양팔에 문신난 남자가 들어왔대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 들어오니까 더 흥분해가지고 저 여성이 막 얼음컵을 가져다가 집어 던지고 결국 이 남자친구가 끌고 나갔답니다. 1차. 근데 그 위에 다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제는 아예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 뭐 뺨 때리고 주먹질하고 막 목 조르고 머리채 잡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뺨 때렸어. 이게 지금 정말 어쩔지도 몰라고 있는데 옆에 그 남성이 별로 딱히 말리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제보자는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갔을 때 편의점 2층에 계시던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했대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머니 얘기도 들어보시죠. 내려가니까 딸내미가 이미 그때 맞았는 거라야.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하면서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첫마디가 이 늙은 장사 안 하니까 가라 이 라며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계속 딸을 때리려고 하는 거라야. 그래서 내가 나온나 하면서 이카니까 머리를 뜯고는 멱살을 바로 이렇게 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채를 쥐었어요. 그렇게하는데 문이 열리고 가게 문 쪽으로 보니까 웬 온몸에 문신했는 남자하고 웬 여자하고가 들어오는 거라야. 여자 엄마 아빠래요. 세상에 엄마가 딸 전화를 받고 뭔 일이야 하고 딱 내려가더니 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빨리 다급하게 1층으로 내려왔는데 처음 보는 남녀가 카운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 사람들 누구냐 물었더니 아까 싱크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 여성이 늙은 X라면서 보자마자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머니들에게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정신없는 와중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어머니는 이때까지도 딸이 맞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가 제보자가 엄마 나 맞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후에도 어머니가 제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딸아 밖으로 나와 라고 하자 안 그래도 나간다, 너부터 죽여줄까 하면서 이 가해 여성이 폭언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가해 여성이 제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달려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편의점 문을 열고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저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과 그 옆에 있는 여성, 이 중년 부부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이 중년 남성도 문신이 좀 있었고 이 남성이 이 피해자 어머니 목을 눌렀고요. 또 욕설했습니다. 막 XX야 죽이기 전에 손 놔라라고 얘기했고. 아니 떼어놓는 게 아니라. 예. 중년 여성이 뒤따라 돌아서는 됐다 쌍방이다 나가자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여성의 부모였던 걸로 추측이 되고요. 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 한편 같은데 그냥 나가게 했을 때는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의점 문을 잠궈버렸다고 합니다. 경찰 올 때까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문 안 열면 감금죄야 XX야 욕하면서 덤벼들었고요. 결국은 이 가해 여성이 제보자 어머니를 향해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또 제보자한테 저 X부터 먼저 죽여야 된다. 이런 욕설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5분 후에 경찰이 편의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상황은 종료됐는데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곧 온다. 내 얼굴 잘 봐놔라. 죽인다라고 계속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문신했다는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이 제보자한테 고백을 진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전혀
이제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이 남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편의점 주인이 나한테 고백을 했다.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고 술 마시러도 같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편의점 주인은 전혀 이제 생각이 안 났고 얼굴을 봐도 몰랐고 이름을 말해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년 정도 전에 편의점에 와가지고 같이 인사도 했던 동네 주민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편의점 근처를 청소를 해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료수하고 빵을 준 적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생일날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 남자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했을 뿐 3년 동안 어떤 교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의 여자친구가 와서 뭐 내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너 내 남친한테 꼬리 쳤지 뭐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글쎄요, 이걸 뭐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일단 지금 또 문제가 쌍방폭행을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가해 여성이 어머니를 폭행할 때 이 제보자분도 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머님이 항암 치료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폭행하니까 이 머리채를 잡았던 것을 보이고 저는 뭐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도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니, 양 변호사님은 내 부모님이 막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그냥 가만 보고만 있어요? 과한 짓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항암 치료 중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게 경찰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막 찾아오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편의점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고 실제로 한 이틀 정도는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저게 편의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있어서 이게 마음대로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쌍방이에요? 저는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행위, 뭐 정당방위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 일방적이고 다수지 않겠습니까? 막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 딸이 70대 남성에게 유괴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장에 가서 놀자고 유인한 건데 그 전엔 성추행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뭐 이미 지금 상황도 큰일이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제보입니다. 전해 주시죠. 네,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 된 딸이죠. 이 딸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고 엄마가 배웅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딸은 아침 8시 반에 이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학교 스쿨버스를 집 앞에서 타는데요. 친구들이랑 놀려고 평소에 한 20분 정도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딸을 보냈는데 뭔가 이상하게 쎄해서 느낌이 좋지 않아서 베란다에 나가서 딸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 현관을 나간 아이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서더니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아이와 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래요. 길을 물어보는 건가 싶어서 지켜봤는데 잠시 후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 충격적인 광경 저희가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님 만나서 직접 찾아뵙고 당시 상황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가 아이의 속도를 맞춰서 쭉 가요. 아이는 계속 조수석을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이를 차로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서요. 아이가 계속 말을 해요. 뭐라 계속해요. 저는 저기서 그 내다보고 있다가 아이가 여기서 조수석에 손을 올려요. 그 순간 소리를 지른 거죠. 미친 거라고. 타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못 듣고 차도 계속 정차를 했고 아이도 여기서 계속 손을 올린 상태로 멈춰 있어요. 조수석을 계속 바라봐요. 다시 아이가 제 소리를 듣고 몸을 틀자마자 차량이 저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양 변호사님, 만약에 어머님이 그때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정말 아유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진짜. 그러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됐을 것 같은데 들으신 것처럼 아이가 이제 차 문을 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문 열지 마. 안 돼.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타지 말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가 못 들었대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돌아보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차가 속도를 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쫓아갈 생각도 못하고 스쿨버스 빨리 타라. 그리고 스쿨버스 선생님한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302동 빌라에 사는 그런 삼촌인데 자기 농장에 가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에 302동이 있지도 않은 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없는 동이에요? 예, 없는 동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금 딸이 그 모르는 사람 차를 그냥 탈 것 같지는 않아서 경찰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제보자분이 직접 물어봐도 어머님이 저렇게 소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저 그걸 모습으로. 저것에서 저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딸이 울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경찰하고 딸이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 하고 나서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CCTV 같은 걸 함께 살펴보더니 아 이거 단순한 유괴 미수 사건이 아니네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 얘기 듣고.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한 사건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저희가 아무리 어떤 다른 표현을 생각해봐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전해주시죠. 정말 네 제목만 들어도 너무 걱정스럽고 끔찍합니다. 정말 엄마가 안 봤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경찰께서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수 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2008년에 만 8세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또 신체를 훼손했던 너무나 끔찍했던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 이 납치하려고 했던 납치범이 아이를 그날만 아이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틀 연속 접근해서 이날이 3일째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전전날에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만 접근을 해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 편의점 가자. 그래서 편의점을 갔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 일어나기 전날에는 또 집 앞에 나타났대요. 집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또 편의점으로 데려가서 장난감, 과자 이런 걸 또 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아저씨랑 삼촌이랑 농장 가서 놀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진짜로 3일 차에 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차로 아이를 유괴하려다 실패한 건데요. 무서운 것은 경찰이 이 사람을 결국 찾아냈어요. 검거했어요. 중랑구에서 6일 후에,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후에 6일 후에 중랑구에서 검거했는데 70대 노인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뭐 삼촌이 뭐 이러면서 아이한테 접근을 했던 건데. 자, 교수님, 네. 지금 여기 농막이 바로 그 70대가 저 아이를 만약에 납치했더라면 끌고 가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차로 15분 거리고 인적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사주겠다고 접근을 했어요.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했던 거겠죠. 자, 바로 그때 이 70대가 들렀던 이 편의점 직원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날따라 남자분이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너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얘가 이제 껌을 2개를 샀어요. 엄마는 이제 어디로 일을 다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친정 아빠 아니면 시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일을 다니시니까 아침에 이제 픽업을 하러 오셨나 보다. 이제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았죠. 자, 아이한테 뭔가를 계속 사주면서 엄마는 뭐 하시냐, 언제 일하시냐 계속 아이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편의점 직원이 봤을 때도 뭐 할아버지, 손녀 이렇게 이틀 연속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또 일하러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엄마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엄마 어디 간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뭔가 정보를 캐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의점 직원도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 편의점 밖에 나가서는 뭐 성추행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행위도 이 할아버지가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보자가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또 싫어하거나 또 걱정할 것 같아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 이틀 동안 이런 일을 겪고도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범행 사실을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근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아이를 데려가서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너 큰일 나, 안 돼, 협박까지 하면서요. 자, 이자의 뻔뻔함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누구랑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니? 쓰레기 버리러 가요. 아이가 다시 걸어오니까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아이가 와서 손을 잡고 바로 길 건너편에 편의점을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추행을 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서 아이를 통학시킨 거죠. 이틀 연속.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경찰에 붙잡힌 다음의 태도가 더 가관입니다. 이 아이가 부침성이 줘서 먼저 인사를 해서 알게 됐고 자기가 먼저 말 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잡아댔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추가 조사라는 과정에서 뭐 CCTV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골목길에서 아이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유괴 미수 있지 않습니까? 예. 농막으로 데려가던 게 아니었다. 아이 통학버스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고작 30m 거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무슨 차에 데려다 줍니까? 지금 일단 미성년자 유괴 미수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자의 차량을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정말 기겁을 했답니다. 충격적입니다. 70대 남성 피의자입니다. 이 차량에 발견된 물품이 다수의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요. 콘돔, 체험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한 상태고 또 블랙박스 칩은 빠져있는 또 별도의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그 상황을 못 봤다면 그 차에 올라탔을 거고 어떤 일이 났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남성 70대이긴 한데 초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또 해당할 수 있잖아요. 뭔가 심신미약, 고령 이런 것들을 이유로 조금 감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고 하고 현재 딸 상황이 좀 걱정입니다. 예. 원래 좀 ADHD 약을 좀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겪고 나서부터는 불안해서 더 잠도 좀 못 자고 이전보다 더 산만해져서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자의 차 안에서 나온 그런 물품들만 보시면 저희가 왜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지 아실 겁니다. 왜? 조두순이 딱 그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님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소아 성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당신 딸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상관없다시면서 경찰에 말이죠. 사건 반장에 저자의 모든 행적이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다 있어요. 그 영상을 사건 반장에 제공해달라고 경찰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조 공문을 2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경찰청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불허했습니다. 그 범행이 낱낱이 찍힌 영상을 그래서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70대 성도착증 환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자, 김호승 경기 북부경찰청장님, 답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음식점 안이 떠들썩합니다. 남녀 무리가 모여서 술에 취해 한껏 들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옆에 앉은 남성과 유난히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거실 소파에서 곤히 잠든 여성을 발견한 여성의 남편. 무심코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받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남편은 몰랐던 아내의 이중생활.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것도 또 제보 사연인데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본 뒤로 이 남편분이 지금 공황장애에 시달리신답니다.
그럴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한 5년 전부터 운송업에 뛰어들어서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냐고 물어보면 나 맘카페 구경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딱 봤는데 휴대전화에 4050 싱글들 모여라라는 카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맘카페는 아니죠.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바로 깨는 바람에 아내의 그 카페 닉네임 있죠. 그것만 확인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 그 닉네임을 통해서 아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카페에 직접 가입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내의 닉네임을 카페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남긴 글과 댓글들이 다 나왔겠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50대인 아내가 40대에 자녀 없는 돌싱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카페에서는 급뻥이라고 해서 이른바 즉석 번개 모임이 일상처럼 열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일주일에 많게는 5번씩이나 그 급뻥에 참석을 해서 낯선 남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차 있는 남성들과 함께 강릉, 대구, 포항 전국을 돌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대게 먹고 회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급벙, 급한 번개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핸드폰 때문에도 엄청 싸웠어요. 손에서 안 나요, 진짜. 지금에서 알고 보면 그 카페 말고도 그 이라는 앱으로 뭐 여러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회사에 회식을 한다고 뻥치고 이제 거기를 가서 커피 먹고 뭐 밥 먹고 노래방 가고 또 하나 어플로 만난 남자들하고 또 다른 만남을 또 갖고 진짜 그날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잡았어. 자, 이 싱글 만남 카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플을 이용해서 카페 만남 어플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아내가 만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남성을 특정을 했습니다. 잡았죠. 잡아서 그 남성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을 하니까 누구 남편이니까 한번 조용히 일키우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요? 이 남성 역시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돌싱인 줄 알고 또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암 환자니까 좀 봐달라라고 나중에는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게. 아니 싱글 카페라더니 뭐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 그러니까요. 이름만 싱글 카페인가 봅니다. 제보자는 이 상간남과 만난 후에 이제 아내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냥 바람이나 쐰 것뿐이고 바다 구경 한 번 하고 회 한 접시 먹고 온 게 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윗집 언니가 도리어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따라가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 언니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인데 그분이랑 같이 싱글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그분도 유부녀였대요. 그러니까 이 카페는 이제 그런 카페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언니한테 또 따져 물었더니 그 언니는 더 화를 내면서 도리어 내가 가준 거다. 도리어 니네 집 부인이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서 나이트클럽도 내가 따라가 줬다라고 화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내라는 사람은 최후의 선을 넘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출장 간 동안 애들한테 제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있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여자 만나고 잘 살 거야. 뭐 노래방도 다니고 도우미도 부르고 없어도 다니고. 와이프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전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제가 가거나 반란주장 가본 적도 없고요. 진짜 이 말에 제가 화가 나서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엄마가 아이들 붙잡고 아빠 가스라이팅을 한 거네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제보자가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섣부르게 어떤 행동을 하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싸늘하게 대하는 제보자를 보더니 갑자기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빠도 잘한 거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보자가 딸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아까 싱크에서 들으셨죠? 아내가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아빠를 험담하면서 이간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갈 때마다 네 아빠 또 거기 갔지? 거기서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다. 너희 아빠 유흥업소도 들락거리고 전국에 여자친구가 몇 명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딸에게 하나하나 진실을 해명했고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어요. 최근에 나 싱글 카페고 뭐고 다 탈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맘카페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컴퓨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맘카페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 시아줌마가 또 왔다. 이거 하면 시어머니를 시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면서 배고프다고 난리네 이런 글을 아내가 올렸다고 하고요. 혹시 시어머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시아줌마로.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누리꾼들이 이참에 잔반 처리하세요라고 댓글 달았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굿 아이디어!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반찬 꺼내줘야 되겠다. 크크크!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제보자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아내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내 부모를 저렇게 하면 그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아요. 뭐 봐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죠. 아마 이혼을 결심하시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으로 저기 어떤 정치적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텐데 다만 한 사람 뭐 상간남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예. 자녀들에게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맞아.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아버지가 지금 밖에 나와서 그래. 여자들만 이거는요 정신적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위기의 가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은 뭐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고 외도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제 본인의 책임을 전가해서 뭐 언니나 남편한테 전가하고 있고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그 타격을 넘기고 있잖아요. 아빠에 대한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으로.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여기서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심 이 생길 정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게 지금 중3 딸과 초5 아이입니다. 완전 사춘기에 지금 정점에 들어서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이 이혼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차분하게 이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은 신뢰 회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사과를 받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도 좀 심리치료라든가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지게차가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직원이 다급하게 운전자를 부릅니다. 왜? 바로 옆에서 산사태가 난 건데요. 뭐야 저거? 오, 밀려. 불렀지만 늦었습니다. 밀려온 흑더미가 지게차를 저렇게 밀어내고 직원들이 그걸 피해서 얼른 옆으로 도망치고 있죠. 건물까지 바짝 밀려난 지게차 운전자는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어딨어? 아,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게 바로 산사태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집이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 운전자도 괜찮았군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더할 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오후입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갑자기 뭔가 팍!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고요.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그런데 또 팍! 뭐 하나 또 떨어지니까 남성도 가게 쪽으로 몸을 피하는데요. 뭐가 떨어졌어요? 자, 잠잠해진 다음에 슬쩍 나와서 건물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 물건의 정체는요. 네. 크기도 어마무시한 중식도, 중국 요리할 때 쓴 넓적한 칼 있죠. 그게 떨어진 거예요. 예, 아직 경찰에서 저 칼이 누구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건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모두 피했기 망정이지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 진짜 별게 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헬리콥터가 웬 종이 뭉치를 잔뜩 뿌리고 있습니다. 차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막 나와서 놀라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뭘까요? 도로로 떨어지는 저것의 정체는 바로 수천 달러의 현금 그리고 장미꽃잎이었습니다. 와우.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도로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장미꽃잎만 보이는데? 네, 아닙니다. 돈이에요. 저기 보시면. 저게 떨어진 이유가요. 최근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한 주민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유언을 들은 유가족이 장례식 날 저렇게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세상에. 저것 때문에 잠시 교통이 통제되긴 했지만 모두 다툼 없이 평화롭게 돈을 주워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다 주워갔대요. 설마 다 주워갔을까요? 좋은 동네네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한 남성이 걸어오는데 칠면조 한 마리가 저렇게 대충 공격을 해옵니다. 뭐야? 벌쩍 날아서 달려드니까 남성이 차 운전석 쪽으로 몸을 피하는데요. 그러다 칠면조 조용히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 세상에. 갔구나 싶어서 방심하고 이제 문을 여는데 뒤에서 확 공격을 해옵니다. 날아오르면서 공격하는 칠면조와 남성 간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똑똑해요. 네, 사실 이렇게 괴롭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근처에 칠면조의 알이 무려 11개나 있었던 겁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남성이 위험 인물인 줄 알고 공격을 했던 건데요. 전말을 알게 된 남성은 칠면조를 위해서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특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힘들어. 닭가슴살? 난 올 프로틴 있는데. 땡큐. 신혜,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볼래. 단 제로, 락토프리, 아르기닌까지 균형 잡힌 단백질을 채우다. 유케아 올 프로틴. 매일 마시던 정수, 냉수, 온수에 이젠 알칼리 이온수까지. 가족의 라이프에 맞춰 우리 가족의 물에 세라젬 밸런스를 더하다. 세라젬 밸런스.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